마이크로칩이라는 도청기가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의 이름, 생년월일, 주인, 색상, 취미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쌀알 만한 크기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청이라든가 위치 추적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미국에서요, 1972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던 닉슨 대통령이요, 재임 중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요, 닉슨 대통령 측이 상대방 정당을 불법 도청해서 감시를 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뉴스나 여러 곳에서 이런 불법 도청 문제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불법 도청,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강연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의 강연자 이원업 이사님이요, 불법 도청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4개의 도청 장치가 들어있다. 이 유명한 멘트 다들 알고 계시죠? 당시엔 우선 넘긴 방송 사고지만 도청의 위험성은 그만큼 우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도청과 이를 막는 도청 방지 기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사실 방송사고 모두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 4개의 도청 장치가 있다. 예. 뭐 모션까지 직접 해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요. 예. 근데 도청과 불법 도청을 감시하는 것, 창과 방패 같은 일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악용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큰 피해를 가져오죠. 그래서 창과 방패의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청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실제로 도청 장치를 본 분은 이곳에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없으시겠죠. 예, 잠시 후에 도청기와 그 도청기를 잡아서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제가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확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바로 강연 청해 들어볼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도청을 왜 할까요? 도청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청을 하는 이유는 정보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도청을 합니다. 그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불법 도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이거는 합법적인 감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청기는 판매, 제조, 소지, 유통 다 똑같은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도청은 과연 어느 시대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어느 시대부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문구 아시죠? 아주 유명한 속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청은 조선시대부터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노비나 아니면 그 외에 하인들이 몰래 엿듣는 거 아시죠? 이때부터 그 시대의 나름대로의 도청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보통신의 발달에 위해서 무슨 도청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에 유선 전화기가 들어옵니다. 유선 전화기는 전화기, 수화기, 전화 라인, 그 다음에 MDFC라는 단자함,
각장 여러 종류의 도청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 도청기는 한번 설치를 하게끔 되면 전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된 도청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통화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끔 되냐? 우리 중요한 대화는 다른 장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유선 전화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끔 되면 무슨 도청기가 있을까요? 무선 도청기, 일명 대화 도청기라는 게 있는데 제3의 장소에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내용을 엿듣기 위해서는 무선 도청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무선 도청기를 설치를 하게끔 되면 이 도청기의 사용 목적이라든가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손톱의 한 8분의 1 또는 여기서 10분의 1 정도로 작은 도청기가 시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기를 설치를 하게끔 되면 최소 300에서 1km, 2km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제 손톱보다도 작은 도청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무용품이라든가 가정용품, 그 다음에 지금 볼펜이라든가 이렇게 가방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도 다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삽입이 가능했을 경우에 우리가 도청을 당하고 있는 자체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겠죠.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도청이 되고 있는 징후 자체도 일반인들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청을 행하게끔 되는데요. 이러한 도청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합니다. 조금 더 진화를 하게끔 되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전력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뉴스를 많이 듣거나 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전력선에 꽂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승전식 도청기 또는 전력선 도청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전력선을 이용을 한 도청기가 시중에 나오게끔 됩니다. 근데 이 전력선 도청기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내가 A라는 집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 전기 라인이 한 곳에 통하면 어디서든지 그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 여름이 됐을 때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몰카. 아마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내용인데요. 여름만 되면 몰카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몰카의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몰카는 마찬가지 렌즈 자체가 볼펜 심 정도로 또는 샤프 심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몰카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안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관, 노래방, 그 다음에 해수욕장 또는 심지어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음증 환자라든가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그런 걸 몰래 찍거나 이걸 유포를 하고 또는 금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과 무선을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블루투스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청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국가고시 시험장 또는 도박장 같은 데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도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인 도청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신문, 방송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도청이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도청은 어떤 게 있느냐? 얼마 전 미국이 우방국 38개국을 도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워낙 뉴스에서 크게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도청을 하는 거를 갖다가 첩보 위성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첩보 위성이 그러니까 도청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감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첩보 위성이 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의 위성이 하늘에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200개의 위성이 첩보 위성이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성이 존재를 하고 사용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청 기술은 얼마만큼 작느냐, 아니면 저전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더 멀리 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마이크로칩이라는 도청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칩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베리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집에 그 애견 키우시죠? 애견 키우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베리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 이렇게 수성구하고 대구에 있는 그 수성구하고 영천에서 처음으로 베리칩을 도입을 해가지고 개에다가 이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쌀알만한 크기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전지, 별도의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전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삽입을 하면 50년 동안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저 베리칩은 개의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뭐 주인, 색상, 취미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RFID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캐너로 딱 스캔하면 그 개의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런 게 그대로 다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도청이라든가 위치 추적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사람한테 주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멕시코라든가 그 외에 미국의 다른 주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에 집어넣고 있고요. 멕시코의 국방장관도 지금 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테러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히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삽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또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도청기라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곤충 로봇입니다. 저 곤충 로봇의 크기는 0.06g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저런 곤충용 로봇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 걸프전 아시죠? 걸프전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곤충용 로봇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입수를 해서 우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곤충용 로봇은 잠자리, 딱정벌레, 파리, 모기 그 형태가 다양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단순하게 무선 전파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마이크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계속 진화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대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청 주파수가 유리창에 떨리음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이나 레이저 도청을 사용을 합니다. 레이저 도청은 이 실내에 아무것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리를 해서 그 집무실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특정한 장소에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외부에서 또는 맞은편 건물에서 상대편에 있는 건물을 레이저 총으로 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야기하는 게 유리창에 떨리음을 주는 동시에 이 빛신호가 전파신호로 바꿔주고 전파신호를 다시 음성신호로 바꿔가지고 도청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과 같이 지금 적외선이나 레이저 도청이 분명히 제가 떨리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떨리음을 주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죠? 저거는 감자칩의 봉지입니다. 그런 이런 것처럼 특수 카메라를 쏩니다.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본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감자칩에 딱 카메라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쫙 찍습니다. 그러면 찍은 동영상을 갖다가 소리로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지금 현재로 나왔고요. 단순하게 감자 이 봉지만의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물체라든가 그다음에 식물, 지금 세 번째 자료에 그 식물이 보이는데요. 원 목소리와 식물에서 떨리는 음을 갖다가 복원한 음성이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을 한 그 기술에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DSLR이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도 똑같이 음성이 복원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DSLR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물론 초고속 카메라라고 사용했을 때보다는 노이즈라든가 조금 있지만 현재 기술까지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도청과 도청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도청의 발전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도청이 아니라 이 도청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 도청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그 탐색 장비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전파가 있어서 이 스펙트럼 방식으로 이 장비가 상시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분이 지금 도청기라는 그 샘플용 발신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걸 켜는 순간에 이 장비가 주파수를 잡는 것을 제가 소리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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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주파수 하나를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 방송 이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파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저희가 이 탐색 업체, 저희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사용되는 주파수와 지금처럼 이렇게 허가되어 있는 주파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방식의 신호를 딱 보면 어느 게 불법 주파수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잡았거든요. 자. 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예. 이처럼 저런 도청기가 일정 공간에 하나 딱 설치가 되면 한 이 50평에 나는 소리를 전송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주파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는 300메가, 400메가 요 UHF 전문용어로 극초단파 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파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FM 라디오 주파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FM 대역은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있으면 그게 몰래카메라든 아니면 음성 도청이든 저희가 잡아서 소리를 듣거나 여기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화면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래카메라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액자라든가 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액세서리, 이 모든 곳에 삽입되어 있을 경우에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빨간 불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카메라 렌즈가 어느 일정 공간에 숨겨져 있다면 그 카메라 렌즈에서 반사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작동이 되든 작동이 되지 않든 이 장비 하나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도청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도청 장비를 탐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도청 장비가 설치가 돼서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기업이 문을 닫겠죠.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다시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파장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저희는 꾸준하게 장비 개발을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비가 지금 잠시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비하고 유사한 장비인데 정밀 탐색기라는 주파수 스캐너입니다. 이 장비로 1초에서 10초 안에 이 공간에 무슨 주파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잡으면 그 도청기가 또는 그 불법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정밀 탐색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딱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불법 주파수가 있다 없다 바로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는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선 선로에 도청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그렇게 선로 분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선로에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신속하게 찾아내는 그러한 점검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면 일회성이 그치죠.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청 방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방지기를 설치하면 24시간 동안 불법으로 작동되는 주파수를 다 체크를 합니다. 단순하게 주파수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천장, 벽, 유리, 각각의 마운틴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주파수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게끔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걸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완벽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또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전파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파 차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공간에 주파수가 사용되지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파 차단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분명히 위험은 노출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 전자파 차폐 시설입니다. EMP라 그래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전파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핵이 폭발했을 때에도 안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금속형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파를 쐈을 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금속 물질 그런 게 전파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적외선이나 레이저 도청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TV 리모컨 우리가 다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쪽 방에서 저쪽 방까지 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서로 이렇게 맞아주고 있어야지 도청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TV 리모컨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예방하는 방법은 블라인드라든가 커튼 이런 물체만 갖고도 실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청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실내 대화 내용을 내가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도청이나 녹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청 주파수보다 오디오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보다 먼저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대편이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듣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전혀 믹싱이 되니까 못 알아듣는 그러한 현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또는 도청의 진화 또는 도청 방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도청 기술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이를 방지하고 기업의 피해와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 예방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강연 잘 예. 들었습니다. 예.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엿보고 싶어하고 또 엿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이 도청의 기술이 계속해서 예, 발달이 맞습니다.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도청 기술이 워낙에 발달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만큼 도청을 막는 기술도 그 방패도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편리하게 만든 기술을 제3자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창보다는 지금 방패가 좀 늦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창보다는 방패가 더 커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도 불법 도청이 많이들 벌어지고 있어서요. 관심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손 들어서 이사님께 질문을 해주시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수줍게 손을 드신 여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저희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도청을 방지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선이나 유선 도청은 그런 방법들을 예방할 수 있으면,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블루투스로서도 도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까 전에. 그럼 블루투스를 이용한 도청은 어떻게 방지할 수 현재로서 블루투스 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달거리가 짧습니다. 도청 전파를 사용하는 길이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 거리는 상당히 짧은데요. 지금 여기 탐색 장비 보이시죠? 예,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도 탐색 장비에 누군가가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블루투스로 작동되는 그 신호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시그널,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그 시그널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불법 도청을 감시할 수 있는 기계가 저만한 사이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도청을 막으려면 항시 저 007 가방 같은 저 사이즈를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 건가요? 좀 작은 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용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거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한 요 정도만한 이렇게 휴대용 감지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네네. 예, 그런 감지기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지기로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가 있다 하면 삐 소리가 나는 예, 건가요? 경고도 나고요. 그다음에 잠시 제가 소리를 들려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딱 갖다 댔을 때 전파가 삐삐삐삐 난다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 불법 주파수라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소리입니다. 제3의 장소 또는 내가 하나 둘 셋 하는 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면 이 공간에 반드시 도청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도청 장치를 쉽게 구비할 수 있고 또 이런 불법 도청을 막는 기계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그렇진 않아요.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국내 법상에서는 도청기 판매, 소지, 유통 다 똑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도청기를 구입하거나 또는 갖고 있는 그 자체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피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도청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이 떡 벌으셨는데요. 오늘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예.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신 이원호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엔요, 돈을 받고 누군가를 불법 도청을 해주는 심부름 센터까지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요, 불법 도청,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들려드리는 과학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